이번 시간은 액세스에서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라고 하는 액세스 파일을 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이 3개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거래처 필드, 거래일 필드, 제품명 필드, 거래량 필드, 금액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테이블은 거래처 코드 필드, 거래처명 필드, 전화번호 필드, 주소 필드, 담당자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과 거래처 테이블의 공통적인 필드가 보입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필드와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필드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필드와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필드를 조인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에는 제품 코드 필드, 제품명 필드, 단가 필드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와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가 공통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와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를 조인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테이블 중에서 직접 우리가 작성하는 폼의 대상은 거래 내역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 내역 테이블을 폼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에는 5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는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리본 메뉴의 만들기로 이동합니다. 만들기 영역은 테이블, 폼, 보고서, 기타로 구성됩니다. 폼 중에서 폼을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는 폼보다는 폼 디자인을 선택해서 직접 디자인합니다만 이번 시간은 폼으로 작업하겠습니다. 폼을 클릭하면 거래 내역이라는 폼이 생깁니다. 화면 우측에는 속성 시트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모두를 한 번씩 클릭하셔서 무엇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 내역이라는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닫기, 모두 닫기, 폼 보기, 레이아웃 보기, 디자인 보기 등이 나타납니다. 세부 작업은 주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폼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레이아웃 보기 상태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디자인 보기입니다. 폼바닥글 영역에서 마우스 작업을 통해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서 거래를 선택합니다. 앞부분의 거래처는 그냥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빈 텍스트 박스 내에 있는 거래처라고 적혀 있는 것이 컨트롤 원본입니다. 액세스에서 폼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컨트롤 원본입니다. 컨트롤 원본을 통해서 테이블의 필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을 클릭해서 컨트롤 원본의 콤보 박스를 열어보면 여러 개의 필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폼과 테이블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은 폼의 본문 영역에서 금액이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 컨트롤 원본은 금액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폼머리글 영역에서 거래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저장하는 작업, 기존 레코드를 삭제하는 작업, 처음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 이전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 등 유용한 레코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추라는 컨트롤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추 컨트롤은 리본 메뉴에서 디자인, 컨트롤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추 버튼을 클릭하면 조그마한 십자가와 단추를 결합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원하는 영역에 위치시키고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커맨드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종류를 먼저 선택하고 매크로 함수를 이어서 선택하라는 명령 단추 마법사 화면이 나타납니다. 종류에는 레코드 탐색, 레코드 작업,
폼 작업, 보고서 작업, 응용 프로그램, 기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저장 작업을 수행하는 버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류에서는 레코드 작업을 선택하고 매크로 함수에서는 레코드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레코드 저장 작업을 수행하는 버튼을 만드는데 저장 혹은 레코드 저장이라는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림 방식으로 보여질 것인지를 선택할 것인지를 고르면 됩니다. 여기서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름도 저장이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저장 단추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물어봅니다. 그냥 넘어가면 커맨드 10 등 나중에 작업할 때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추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단추는 본인뿐만 아니라 협업을 하는 경우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cmdsav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을 누릅니다. 본문 영역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버튼의 사이즈, 폰트, 색깔 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은 리본 메뉴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속성 시트에서 모두 탭을 클릭하면 이름이 제일 첫 번째 나타납니다. 이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정했던 cmdsav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삭제하는 단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코드 삭제 작업을 수행하는 단추의 이름은 cmddel로 하겠습니다.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버튼의 사이즈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 이전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버튼은 만들겠습니다. 4개의 작업은 레코드 작업이라기보다는 레코드 탐색이기 때문에 명령 단추 마법사에서 레코드 탐색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의 이름은 cmdfirst로, 이전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의 이름은 cmdbfor로,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의 이름은 cmdnext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는 작업의 이름은 cmdlast로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단추가 완성되었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폼을 제대로 디자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 탭에서 폼 보기를 선택합니다. 만들어진 단추를 클릭해 보면서 제대로 레코드 간 이동 작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도 클릭해서 레코드 삭제도 해봅니다. 저는 6번 레코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때 화면이 제일 아래 부분에 위치한 레코드를 통해서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입니다. 그래서 삭제 버튼 옆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작업은 디자인 보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코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버튼의 이름은 cmdnew로 하겠습니다. 다시 폼 보기로 돌아가서 제대로 디자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레코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비어있는 거래처 컨트롤, 거래일 컨트롤, 제품명 컨트롤, 거래량 컨트롤, 금액 컨트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레코드 숫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일 입력 칸으로 이동하면 우측에 조그마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투입 방식이 아닌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추가가 가능합니다.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문제는 제품명 데이터입니다. 제품명을 다 기억해서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 테이블에 있는 제품명을 폼으로 가지고 와서 콤보 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디자인 보기로 이동해야 합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제품명을 선택한 후 삭제합니다. 키보드의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화면 상단의 컨트롤 영역에서 콤보 상자를 클릭해서 본문 영역으로 위치시킵니다. 콤보 상자 마법사에서 첫 번째 항목인 콤보 상자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콤보 상자의 값을 제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제품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품 테이블에 있는 제품명 필드에서 값을 불러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품명 필드를 선택한 후 선택한 필드로 이동합니다. 제품명 필드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 질문에 제품명을 선택하고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콤보 상자의 열너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필드의 값을 저장해야 하니 아래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언바운드 되어진 콤보 상자가 나타납니다. 속성 시트의 컨트롤 원본에서 제품명을 선택합니다. 언바운드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대신 제품명 필드가 바운드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폼의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장한 후에 다시 폼 보기를 선택합니다. 폼 보기 화면에서 레코드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데이터를 임의로 입력해 봅니다. 제품명 콤보 상자를 선택하면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거래 내역 테이블로 값이 저장될 것이 때문에 가능한 거래 내역 테이블은 닫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 거래 내역 테이블을 열면 제일 마지막 레코드에 지금 입력한 데이터들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폼을 만들어서 레코드 탐색과 레코드 작업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고맙습니다.